내용증명의 효력은 내용증명의 문서를 수취인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주 기능이자 효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하는 것들은 나중에 증명을 할 때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를 문서의 형태로 하되 문서가 상대방에게 발송되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이용하며 이것이 내용증명의 효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합의의 수단 내지 방법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입니다. 보통 내용증명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앞으로 소송을 하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에 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소송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은 이전에 설명드린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를 확인하시면 대강 어떻게 작성할지가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일말의 합의나 수취인의 의무 이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내는 내용증명은 수취인이 내용증명 우편을 받아보고 의무 이행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끔 작성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너무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수취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어떻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의무의 발생 자체에 대해서도 서로 간 이견이 있으면 의무의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두 번째로 계약 해지, 계약 해제, 최고 등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수취인에게 전달되도록 어떤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 어떤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 언제까지 의무를 이행하라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내용증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내용증명의 증명 기능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내용증명 자체의 기능이 아니라 내용증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에 따라서 일정 효과가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장래에 있어 계약을 실효하는 계약 해지나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소하는 계약 해제의 경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나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즉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합니다. 두 번째로 소멸시효 완성이 다가오는데 소송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경우 일단 시효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의사의 통지인 채고를 하곤 하는데 이때 채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채고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한에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채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차주는 지체 책임을 지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고한 경우에도 채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므로 채고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합니다. 이 사항들은 내용증명의 문서에 계약의 해지, 해제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거나 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어 이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문서를 보내는데 이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용증명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서는 앞의 내용을 보셨다면 이미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므로 이 부분이 내용증명의 효력이 될 것입니다. 즉, 내용증명의 효력은 내용증명의 문서를 수취인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주 기능이자 효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하는 것들은 나중에 증명을 할 때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를 문서의 형태로 하되 문서가 상대방에게 발송되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이용하며 이것이 내용증명의 효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아본 수취인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내용증명 본원의 효력 내지 효과라기보다는 내용증명상의 일정 내용을 보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내용증명상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여 수취인의 마음을 움직이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받은 수취인 입장에서 반드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껏 설명한 것처럼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주 기능일 뿐이므로 이에 대한 답변 내지 답장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송인이 보낸 내용증명 안에 채권, 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 관계에 대해 상호간 다툼의 내용이 들어있고 그 주장하는 내용들의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측면에 있어서 수취인 입장에서의 주장 내용을 회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나중에 해당 내용증명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회신 또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신을 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회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발송인들 중에는 수취인의 일정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무조건 답변하기보다는 법률 문제를 상담 받아보시고 꼼꼼히 체크하신 뒤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도 그 문서의 내용에 신경을 써야 하며 신중하셔야 합니다. 후에 수취인이 내용증명을 소송의 증거자료로 쓸 수 있으므로 법률 검토를 거친 뒤에 발송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내용을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 효력,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회신을 해야 되는지, 즉 내용증명 우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신 만큼 내용증명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알류법 편에서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